안녕하십니까. 성과 목표 분석을 통한 직무기술서의 제작과 활용. 이 수업이 과연 어떤 수업이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진행하는, 저는 P&J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직무 분석과 성과 관리를 전문으로 컨설팅을 하고 교육을 하는 기관의 대표로 일을 하고 있고요. 숙명여자대학교 인적자원개발 전공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주로 이제 직무 분석과 성과 관리에 대한 부분을 가르쳤고요. 자, 회사에서 우리 성과가 좋지 않은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행동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행동은 다 이렇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소를 한다라고 하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 청소를 한다라고 하는 행동, do는 어떤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청결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청소를 한다라고 하는 do를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청소하는 이유가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청소를 한다라고 하는 do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어떤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 do라고 하는 행위를 한다는 거죠.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do는 왜 할까요? 대체적으로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do는 몸이 건강해지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do를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이 do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do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do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건강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건, 특정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 do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do가 아니라 이 상태를 만드는 거죠. 이 do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회사를 다니면서 우리는 내가 하는 이 do가 어떤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do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중요한 것은 이 상태를 만드는 것인데 내가 하는 회사에서 하는 이 do가 어떤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지를 전혀 인지하지 않고 그냥 do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팩스를 보낸다라고 하는 do는 왜 하는 걸까요? 이 do는 왜 하는 거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정보를 상대방이 정확하게 인지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팩스를 보낸다라고 하는 do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팩스를 보낸다라고 하는 do에 매몰되는 사람들은 팩스를 보내면 그걸로 끝이에요. 내가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수단이고, 팩스를 보낸다라고 하는 건 수단이고, 나한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이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거야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일을 하는 사람은 팩스를 보낸 후에 상대방이 이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전화해서 팩스 받으셨어요? 그 내용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냥 행위에 매몰돼서 나 팩스 보냈는데? 팩스 보냈어. 그걸로 손 떠는 사람과 팩스를 보내고 나서 상대방이 이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사람, 누가 더 성과가 좋겠습니까? 이건 뭐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내가 원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원하는 상태가 충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기에 방점을 두고 일하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과목을 배우는 이유는요. 내가 회사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의 do가 도대체 어떤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이런 상태를 만들려면 이 do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이 상태가 잘 만들어지겠죠. 이 do를 잘 하려면 내가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하는지, 그리고 이 do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수업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건들을 평상시에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how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이 do를 더 잘하겠죠. 그래서 이 do를 잘하게 되면 우리가 회사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상태가 더 잘 만들어질 겁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의 성과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과목이 바로 이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과정이 어떤 구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학습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어떤 구도로 이 과목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업무 성과 향상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이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행동들을 잘 실행했을 때 업무 성과 향상이라고 하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성과 행동을 실행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이거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성과 행동을 잘 관리하는, 이 성과 행동 실행의 과정을 잘 관리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목차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목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을 잡고요. 명확한 성과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이론들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잘 해야 되는 성과 행동을 도출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이론들. 세 번째로 그 성과 행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이론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챕터 1, 2, 3까지 이론을 배우면요.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성과 목표 분석을 직접 해보는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습 과정입니다. 총 7단계에 걸쳐서 여러분들의 성과 목표를 분석하는 단계들을 아주 세분화시켜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안내에 따라서 한 단계 한 단계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과 목표가 분석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구체적인 퍼실리테이션을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이론 부분은 필요가 없다. 나는 그냥 바로 퍼실리테이션만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론은 이미 공부를 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 퍼실리테이션만 진행하는 별도의 과목이 있습니다. 이론은 빼고. 그러면 그 과목을 신청을 해주시면 이 이론에 대한 부분은 굳이 듣지 않으시고 바로 퍼실리테이션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과 목표 분석 따라하기 이 챕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과 목표를 분석을 했다. 그러면 그 분석 결과를 내가 어떻게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지 그 활용 방법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활용 방법에 따라서 이 성과 목표 분석의 결과를 잘 활용하게 되면 실행 과정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고 그러면 실행을 잘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과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구성과 흐름으로 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